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정답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저의 방송을 보고 받아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답지를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충격, 붕괴 사고 이후 아파트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화정동이죠. 아이파크 붕괴 사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아파트 문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급 효과가 무엇이죠?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정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잘 보셔야겠죠. 첫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기후변화입니다. 이게 소빙하기로 인한 자연적 재난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전에 온난했던 기후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빙하기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빙하기. 소빙하기.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온난한 기후에서 이제 빙하기로 가는 과도기. 이 과도기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연재해, 기후변화. 네,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혼란, 전염병, 국가분쟁, 농업세태, 경제위기까지 지금 다 한 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14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빙하기는 300년에서 보통 주기가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자, 이 변화가 되는 이 부분에서는 전염병이 우선 나타났습니다. 전염병. 예,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기후변화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죠. 9월하고 또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빙하기 시대가 이제 될 거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소빙하기 시대는 이제 천천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올해 말이죠. 올해 12월 또 내년도 초가 되면은 더 추워집니다. 지금보다. 이 말이 무엇이죠? 여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여름이 길었죠. 겨울이 짧았고 대부분 온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마르는 시간들이 이제는 더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6일, 7일 정도 있으면은 콘크리트 물론 말랐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이것이 최소 2주, 그렇죠. 14일 정도는 콘크리트를 말린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 무시했어요.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었다면은 현대산업개발 회장 제 구독자였으면요 이 사고 안 났습니다. 왜? 빙하기 시대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더 말렸겠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다음 위로 상층부로 올라갔겠죠. 그것을 다 패싱을 해버렸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정답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찬가지지만 흑사병, 패스트 전 유럽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과 지금 COVID-19 이 뭡니까? 이 코로나죠. 코로나19 공통점이죠. 코로나19와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소빙하기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었다는 겁니다. 소빙하기, 기후변화, 전염병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기를 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주만벌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타임이 이렇게 옵니다. 오죠?
언젠가는 또 저점을 찍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못 샀어. 매매를 못했어.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 국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야 돼. 이거 매수해야죠. 매수. 이 매수 안 합니다. 왜 매수 안 합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영원히 하락하고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 매수합니까? 여기서 매수해요. 여기서 꺾일 때. 여기서 이제 매수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영끌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눈 감고도 살 수 있는 금매 물량이 이렇게 떨어질 때 예를 들면은 그때 살면 되는데 꼭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파동을 탑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손절을 해. 자, 이 부동산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흑사병으로 알아보는 뭐 코로나19 다 똑같아. 자연의 법칙은 항상 사이클에 따라서 매년 돌고 돈다. 변하는 거 없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만 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지금 무슨 뭐 독수리 같이 이렇게 입고 있죠. 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방호벽이에요. 옛날에 14세기 패스트병이 막 퍼졌을 때 이게 방호벽입니다. 방호복. 예, 방호복이라고 해서 예, 이제 복장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마스크 있는 예, 우리 의사들 전염병 있는 의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있죠. 네, 이겁니다. 이거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이거는 방호벽에다가 방독면. 그때는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격리를 뒀다고 해요. 14세기에는 패스트병이 번질 때 40일 정도를 격리를 뒀다고 해요. 40일간. 그래서 의심 있는 사람들이 40일간의 격리를 두고 40일간의 격리가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병이 아닌 거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도 뭐 자가격리해서 뭐 2주하고 무슨 뭐 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호벽입니다. 방호복입니다. 방호벽에 복에 방독면. 뭐 방독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방호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실제로 썼던 그겁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길죠. 뭐 산소 때문에 그런지 네, 하여튼 뭐 코가 이렇게 길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패스트병에 의사들이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다?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것은 날씨 예측을 못했다. 지금은 겨울이 길어지고 여름이 짧아지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추워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추워진다. 소빙하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붕괴 사고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자가 발생을 해요.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 왜 실시하고 있나요? 아파트 값 때문에 집값 떨어질 것 같아서 모두 다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입을. 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시공사에다가 언론에다가 이런 하자가 있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집값 떨어질까 봐. 대한민국 같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소국이 있습니다. 뭐 독일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홍콩도 있고 대만, 싱가포르, 일본도 있는데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우리 금융자산으로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해요. 대부분 이런 국가들은 땅이 중심입니다. 땅. 부동산이 항상 자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거는 대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대국에서는 금융자산이 높은 게 유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장 규모가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켓이 큰 나라들은 굉장히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좋고 마켓이 작은 나라들, 네, 내수시장이 작은 나라들은 제품을 하나 생산해도 마켓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땅을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심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주보다는 투자의 어떤 한 방편이 크죠. 95% 이상이 투자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자 발생해도 아무 말이 없네? 나는 대충 지어도 상관이 없네? 라는 문화가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충 짓는 문화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겨울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실시하죠?
이유가 뭡니까? 시시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가정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폭력이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부실시공이 계속 늘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댈 곳이 없으면 떠나질 않아요. 그냥 맞으면서 사는 겁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성분이 뭐 재테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빵꾸 좀 낀다 이러면은 뭐 떨어져 이혼해서 다른 남자 만나거나 뭐 젊은 남자 만나서 즐기며 살거나 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오로지 남자의 수입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맞으면서도 사는 그런 가정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정폭력이죠. 그리고 이거는 부실시공이죠. 똑같습니다. 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혼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0원인 집이 있어. 이 참 웃깁니다. 이 참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득이 0원이 가구, 남자가 이제 백수예요. 그럼 뭡니까? 100% 뭡니까? 이게 이혼이에요. 100% 이혼. 근데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가정, 남편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집에다가 줍니다. 생활비로. 그러면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33%가 이혼이에요. 33%.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고 일만 하는 거야. 바람도 안 피고. 일밖에 모르는 남편이야. 그러면은 한 달에 월 1,000만 원 갖다 줘. 여자는 어떻습니까? 맨날 나가서 스테이크 써는 거죠. 스타벅스 커피 가서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운동하고 놀러 다니고.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은 쇠가 빠지고 돈 번다고 생고생을 다 하고 이 사람은 딴 마음을 벌 시간이 없는 거야. 남편은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 이혼율이 제로예요. 제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네,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공이라든가 뭐 지금 가정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 가정폭력 이런 거하고 부실시공 다 똑같습니다. 시시하기 때문이다. 시시하더라도 월 1,000만 원 남편이 주면은 좀 시시할 만하죠. 네. 그냥 제끼면 되니까 그냥 내 좋은 삶을 내가 뭐 살면 되니까 남편은 그냥 뭐 돈 벌어놓은 기계로 두고 상관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 맞고 사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기후변화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시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 아파트 값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지금 불똥이 튑냐?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의 불똥이 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리모델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조합원들만 모른대요. 리모델링의 경쟁입차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왜? 수익성 떨어지고 브랜드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짓는데 벽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벽. 이거 내력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라멘 구조라든가 기둥식 아파트는 타일, 기둥이 이렇게 받치는 구조인데 일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벽이 하중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이렇게 다 있죠. 벽이 하중을 받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뜯지도 못하는 겁니다. 철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실이 되는 거예요. 부실이 되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또 뜯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저는 앞으로 이번 광주에 있었던 화정동입니까? 네. 화정동 붕괴 사고로 인해서 리모델링 아파트들의 추진은 거의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추진이 될 수가 없다. 안전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종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안전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에 분양을 한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누가. 네, 그래서 공사 단가는 높고 수준 그리고 공사 단가 높은 수준이고 천정고가 낮아지는 문제 거기다가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정고가 낮아진다는 점도 문제지만 보시면은 천정고 2.3이죠. 2.3m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나 바닥 두께 규정 강화 등을 감안하면은 15에서 20cm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정고를 2.3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건물 무너집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된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 비해 시세와 평판 모두 떨어지게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추진위가 있다.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요, 아파트 값 띄워놓고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조합원들, 아파트 입주민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들어가고, 아파트는 더 안 좋아지고, 안전은 더 떨어지고, 구조 안정성은 완전히 물러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 또 무슨 보강제를 넣어야 되고, 기존 벽체에 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건축보다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부 허물고, 밑에 있습니다. 전부 허물고, 네, 처음부터 새로 지으면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데, 더 저렴하면서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새로 지으니까. 재건축이 사실은 리모델링보다 공사비가 더 낮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공사비가 재건축보다 더 높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불꽃이 튄다. 광주에 있었던 아파트 붕괴 사고가 리모델링 사업장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 불똥으로 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한 웬만한 그 리모델링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죠? 이거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면은 추진위에서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에 책임집니까? 아니면은 인허가를 낸 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추진위들은 아파트 팔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도망가면 그만이야. 아파트 시세 올려놓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고 아파트의 가치를 재건축 기간이 돌아오게 되면은 아파트의 가치를 극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